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니만세 역사공작단 다시 또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구려사 공부하는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하트 이야기 안 해도 많을 거예요. 당연하죠. 고구려인데요. 고구려인데요. 네. 한국 사람들은 고구려를 참 좋아합니다. 본격 고구려 네. 편의 방송.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삼박사님들이 전부 다 고구려 아우.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에게는 그 고구려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걱정이 없죠. 그렇죠. 고구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바로 즉답해드립니다. 즉답. 어허. 고구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라도 메일로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박사님들이 댓글 또 확인 또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신에 댓글 남기고 질문을 하시려면 하트는 눌러주세요. 누르고 양심상. 양심상 눌러야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 돌아갔다. 후원도 좀 해주세요. 후원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죠? 그럼요.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들어갔으면 후원도 해줘야지. 갖다 1,000원도 붙여서. 감사해 받는다. 저희는 항상 그런 얘기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1,000원짜리도 저희는 감사하게 받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근황 있으신 분들 있나요? 댓글에 뭐 소피 선생님 너무 귀엽다고 하는데 제가 본인이 올리신 거예요? 네. 제가 아이디를 여러 개 돌렸어요. 차명으로. 네. 소피 선생님 귀엽다. 그게 혹시 동생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가 혹시 언니가 동생 사랑. 안타깝게도 저희가 팟캐스트를 안 듣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영상을 띄운 적도 없는데 귀엽다라는 어떻게 표현. 아셨을까요? 제가 사실 여기에 근엄함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무슨 새소리냐고 지금 다들 목소리부터 굉장히 근엄하시고. 그럼요. 제가 얼마나 무게 있습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특별히 근황이 축하는 이제 사실 제가 받아야죠. 그렇죠. 득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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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거 뭐라 그러죠? 지금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가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을 이제 퇴소하고. 퇴소하고. 퇴원. 아니 퇴소예요. 월이니까. 그래. 퇴소하고 이제 본격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간발에. 지금 퇴소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 통틀어서 10시간 못 잤어요. 그래 잠 같이 못 자요. 네, 엄마는 못 자고 더 힘들어. 제가 뭔가 막 되게 뭔가 이론적으로 빠삭한 이런 페미니스트라거나 여성주의에 빠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런 건 실천하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공동육아 저 그래도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저 나름대로 신조 때문에 밤에는 절반 나눠서 일단 하고 있거든요. 제가 퇴근을 하면. 근데 부인 옆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시고 나중에 딸 키우시면서 선생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수도 좋은 것 있어요. 같은데. 네. 저도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아기 난 친구가 있어서 이제 아기가 좀 목도 가누고 안정화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가고 뭐 먹을 거 싸고 가고 이제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데 이게 엄마랑 아빠랑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하루에 30분 내내 이게 달래도 애기들 악쓰면서 오는 거였거든. 와 이러는 거. 안 달래지는 거야. 저희 그 애가 산후조리원의 그 간호사님들이 또 포기를 하셨어요. 누구 닮았을까?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누구 닮았을까? 닮았구나. 누구 닮았나? 너무 커서. 거기서 사회 보고 있었구나. 마이크 하나 지워주시지. 근데 제 딸은 일단 책 근처에는 못 가도록 키울 겁니다. 저는. 왜? 공부를 안 시키려고요. 왜? 네, 공부를 안 시키기 위해서 웬만하면 인문학 서적은 멀리할 수 있게. 본다고 하더라도 수학책. 처절한 아빠 마음.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수학자 되는 거 아니에요? 기초 학문은 피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애 태어난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도 그렇게 악담을. 기초 학문은 안 시킬 겁니다. 그치. 왜 그러는지 알 것 같긴 해요. 그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전적인 그런 게 있어서 애가 알아서 다 하는 찾아할 거죠. 수도 있어. 근데 그 집은 아들이거든요. 4개월 4개월 됐어. 4개월. 그럼 다 컸네요. 다 컸다고? 네, 4개월이면 다 컸죠. 네. 근데 와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애기랑 그럼요. 놀아주는데 저 집에 들어가면은 아대를 끼면서 들어가요. 진짜 나 우리 친구한테 그래서 아대 선물해 주려고. 네. 진짜 아파요. 아대를 끼면서 딱 들어가는. 또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 또 달라. 무게가 다르죠. 어찌나 그렇게 영차영차 일어나는지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그냥. 너무 이뻐요 근데.
언제 한번 육아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 한번 괜찮다. 육아를 하시는 연구자들 나는 어떻게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했느냐. 있다. 그 여성 맞아. 이거 되게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 제가 들은 어떤 그 선배 그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육아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한 손에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글을 쓰고 기가 막히네. 그런 모습을 또 약간 연출했다는. 상공유사 같은 느낌이. 저희도 알고 저희 방송을 듣는 애청자도 아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박사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헷갈리네. 캔커피인가 믹스커피인가? 아 믹스커피님. 믹스커피님이 이제 그렇게. 저번에 그분이 제가 잠깐 여기서 네네. 이제 그만 끝이요. 아, 네. 아이 얘기가 끝이었군요. 근황 또 하나만 더 전데 요 근황이라기보다 예고 같은 건데 저희가 아주 어마어마한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시작 전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 나왔는데 네. 그 소설 속 역사 특집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름 말해야 됩니까? 미리? 글쎄 이걸 미리 말하지 말까요? 미리 스포하지 마요. 일단은 다음에 얘기하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두 개의 소설이 있다. 궁금해르기. 하나는 실제 역사가 존재하는 소설.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는 존재하는 역사는 아니지만 바탕은 실제 역사가 되는 맞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뭐 아무튼 역사랑 관계가 있는 역사랑 관계가 있는 소설. 역사 소설류의 어떤 그런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소문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아주 덕후들이 많다고 소문이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영 선생님은 정말 이걸 반대를 계속 둘 중에 하나는 괜찮다. 근데 다른 하나는 안 된다라고 극구 반대를 했는데 미답 선생님이랑 기랑 선생님이 아주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근 1년을 졸라서 탄생한 방송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요건 이제 홍보, 예고 한번 나가면서 나갈까요? 그거는 아마 한 달 정도 있다 나갈 겁니다. 그 정도 시기쯤에 이제 공개가 될 테니까 많이 두구두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롭게 마련된 코너 속의 코너부터 뜨거운 울림이 있었던 주옥 같은 멘트들이 난무했었던 그런 방송. 오늘은 더 주옥 같은 멘트들이 이어질 방송. 지난 방송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통해 만들어지는 유민이라 표현하면 안 되겠고 이런 건 어떻게 이주민들, 뭐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멸망 직전에 이제 국적 세탁 하신 분들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사연들까지 좀 이야기가 될 텐데 뭐 고구려에도 백제 예씨 같은 부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백제 예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 그 669년 668년이죠. 네. 1년 9월에 평양성이 최종 함락되죠. 네. 함락이 되는데 이 시기에 그 평양성 문을 활짝 열어준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활짝. 네. 한 사람이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선생님. 역사서에 확실히 나오는 겁니까? 문을 열어주었다. 활짝은 취소하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었다는 있습니까? 네, 문을 열어줬습니다. 승려 신성이라는 사람하고 요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이 약간 묘하죠. 묘하네요. 요묘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삼국사기에만 기록이 보이고 그 이제 중국 중사서에 나오던가요? 삼국사기에만 나오던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네, 신성하고 요묘가 하여튼 문헌 기록이 나와요. 네. 삼국사기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요묘라는 사람의 묘지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성이 고씨예요. 고요묘입니다. 고요묘로 나왔죠. 고요묘가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이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나라에 건너가서 그 굉장히 고위직을 역임하고 살다가 죽었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뭐 나라 팔아먹은 놈이죠. 근대식으로 말하면은. 아하. 네, 그런 사람의 예가 있고요. 이 고요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름이 요묘고 근데 묘지명 나온 건 고요묘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고씨를 사칭한 거 아니냐 나중에. 실제로는 신분이 별로 높은 애가 아니어서 그냥 요묘라고 이름이 있었던 애인데 당나라 가가지고 어쨌든 좀 출세하고 좀 살려다 보니까 성씨가 좀 좋은 성씨가 필요하다 해서 고씨성을 사칭 모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랬던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도 있어요. 뭐 돈 주고 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근데 뭐 누구한테 돈을 주겠어요? 네. 어차피 망한 나라의 왕성 고씨인데 뭐 갖다 써도 되네요. 고구려는 원래 고씨가 굉장히 많고 고씨가 좋은 성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묘 이야기 마무리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갑자기 들어오신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오늘 어젯밤이네요. 어젯밤에 집에 수도관이 터져서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왔습니다. 예,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주무시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연락을 해봐서 뭐 계속 고친다고 하시면 내일까지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뭐 본가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여관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제 집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어제는 집에 저희 둘이 있었죠. 근데 이제 비상용 물을 다 썼어요. 예. 수도 터진 건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거 되게 난감해요. 예전에 집에 저 혼자 있을 때 부모님들 다 어디 여행 가셨나 하고 집에 저 혼자 있다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져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출근은 해야 되는데 터지니까 일단 이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리하느라고 제가 그때 출근을 일찍 못하고 오후에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집에 수도가 터져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혼자 뭔가 괜히 캥기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늦잠 자가지고 이놈이 안 왔는데요. 수도 터졌다고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까 진짜 터졌는데. 사실 믿기 힘들죠. 흔치 않은 일이니까. 오묘 얘기하다가 요묘 얘기하다가 고요묘. 다시 한번 그 요묘 씨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뭐 마무리한 거고요. 네, 뭐 이전에 잠깐 오해가 있었죠. 그 고요묘 묘지명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 나와요. 뭐 어두운 구름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심상치 않게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철퇴를 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민 출신이. 그런데 실제로 묘지명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그냥 그건 그럼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오보였던 걸로. 네. 누가 그런 아마 소개라는 과정에서 그 문학적인 표현을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묘지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만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딱딱하게 적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적고 불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그러니까 죽음 같은 경우에도 뭐 이 하늘에서 굉장히 뭐 무슨 뭐 별이 떨어져서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 이 집안에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묘지명 되게 안 좋아해요. 당나라 묘지명은 안 좋아하기까지 하시죠. 왜냐면 해석이 어렵고 이 뭐란 그냥 쉽게 말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뭘 이렇게 비비 꼬고 멋을 부리고 뜻이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기 한유가 9세기에 고문운동을 펼치잖아요. 네, 이게 고문운동이 뭐냐면 그 옛날의 문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 이제 한나라 때 쓰던 그런 식의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의 문체로 돌아가야지 당나라 때 유행했던 이런 사료 변려체라는 건 되게 글자 수라든지 글자의 발음, 뜻 이런 것들을 딱딱딱 대구를 맞춰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라임이 맞아야 돼요. 예, 라임이 맞아야 돼요. 그거 아닙니까? 그 중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시 읊는 걸로 대사 대신 처리해야 돼요. 오원칠구 같은 그런 형태의 글이 산문이었던 그거를 근데 일상적인 내용을 그렇게 맞춰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가 쓰는 한자도 굉장히 어려운 한자가 많고 뜻도 되게 난해해서 이거는 그 고사를 알지 않으면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되게 잘난 체 엄청 하는 글이에요. 하는 거예요. 허세 섞인 약간 미니홈피들 같은 건가요? 당시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거 이해하기도 쉽지. 당나라 사회가 귀족 사회잖아요. 네네. 특권층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티내는 거군요. 자기들 언어조차도 자기들 특권층 내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잘난 척하고 유식한 척하는 그 문장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에드워드 기본의 그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도 원래는 프랑스어로 쓰려고 했었다고 저희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간지나. 그러니까 그때 영국 상류층은 프랑스어로 했대요. 뽕수르 마담으로 원래 쓰려고 뭐 발음은 엉터리였겠지만은 이제 아래 것들한테 얘기할 때 영어를 말하는 거지. 근데 친구가 그러지 마라. 영어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다행이었다. 미국의 사립학교를 가면 일부러 영국 발음을 가르친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영국 발음에 대한 약간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 미국에서 영국 발음 되게 고급지다고 인식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저 고대 이집트에서 그 왕족하고 상류층은 그 상용 문자 썼잖아요. 그 밑에 그 사람들은 쐐기 문자라고 해서 일상용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문자들 쓰고 언어 자체가 계층에 따라서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저도 영국 발음 되게 매력 있잖아요. 포터. 그런 식으로 포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영국 배우들이 발음하는 그런 발음들 있잖아요. 그 슈브렌트. 그런 발음들이 영국의 상류층들만 쓰는 또 발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국 영어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이게 문화적인, 그러니까 배우를 지망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경제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좀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영국 그래서, 안에서도 계층마다 그러면 약간 그래서 그게 차별을 포함하는 발음이기. 저 영국 남자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국 남자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다 영국 배우인데 그 사실을 알고 조금 제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신분과 계급이 영국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있고 하는 나라니까.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한테 어디 평민놈의 자식이 그랬다가 난리가 났었죠. 지금 저희 오묘 이야기. 오묘가 아까 전에 그 시작부터 좀 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묘지명 얘기가 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묘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게 당나라한테 적극적으로 부역해서 살았던 그 고구려 지배층 출신 사람들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묘지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묘지명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나라에서 관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다수예요. 좀 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고구려 지배층 중에서 당나라한테 항복한 경우에 일찍 항복한 거죠. 갑자기 이제 강제로 연임된 게 아니라 항복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항복해서 보통 항복한 사람들은 그 1세대 그 해당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구려에서 그 누렸던 정치 사회적인 그 지위를 당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그 대우를 받아서 당나라에서 이제 관직을 일정하게 역임하고. 기본적으로 당나라 말이 되시는 분들이네요. 관직을 얻을 정도면 이제 그 정도. 아니죠. 네. 당나라 말을 관직이 이제 무관직도 있으니까. 쌈장들이 있군요. 또. 특히 이제 초기에는 번장으로 많이 활약을 하고. 문한으로 하기 좀 어렵죠. 고구려의 출신이. 보통은 이제 무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관직도 이제 무관 계열의 관직을 받는 거죠.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당시는 그 여하간의 그 가문 중심 사회죠. 가문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 당나라한테 항복했던 이 고구려 귀족들, 이 사람들은 원래 그 고구려 시기 선대부터 그 자기 가문의 지위에 의거해서 대대로 벼슬을 하면서 지냈어요. 예를 들면 고조규라든가 고질, 그리고 고질의 아들인 고자. 네. 자애로울 자자예요. 자애로울 자자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고시들이 많죠. 고조규, 고질, 고자부자 이런 그 가문들의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그 고질, 고자부자의 그 묘지명부터 보겠습니다. 야인 시대 부자네요. 네. 왜 부자가 같이 나왔냐면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전쟁에서. 네네.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묘지명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집안이니까. 여기 나오면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선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 가문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19대조 고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대조면 19대 위로. 네. 엄청나게 옛날이죠. 고조선 아니죠. 곱하기 30해봐요. 3,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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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대는 후한 말이라고 나오는데 대체로 한 4세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4세기 때 그 연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선비 모용씨가 나중에 연나라가 되죠. 이 연나라 군대를 깨트리고 나라를 그 구한 공이 있어서 고구려 왕이 이 고미를 왕으로 봉하려고 해요. 왕으로요? 자기 나라 내에서. 네. 그러니까 대단한 큰 공을 세운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선비 모용씨가 고구려를 침공했던 시기는 고구려의 아주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고구려 왕조에서 아주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 집안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왕으로 봉해줬는데 3번 사용하고 받지 않았다고 해요. 요거는 근데 이제 MSG가 많이 들어간 얘기일 수 있어요. 네. 미원이 좀 쳐진 건가요? 왕으로 봉했다거나 이런 굉장히 과장을 심하게 한 것이죠. 어차피 나라 망했는데요. 뭐 고구려. 예.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막 갖다 쓰는 거군요. 미원이 좀 많이 아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들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가 앞에 있는 백반집 제육볶음 같은 거네요. 왜요? 느낌이 확 오네요. 미원이 엄청나거든요. 느낌이 확 오네요. 예. 여간 뭐 과장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큰 공을 세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서 쭉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조정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 고시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왕실에서 고시성을 사유해 줍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급 3,000호. 그러니까 3,000호 가까이 되는 그 지역의 주민을 갖다가 자기가 그 세금 걷어먹고 부리고 사는 겁니다. 3,000호를 하사하고 아울러 그 금문철권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한마디로 이제 이 상징적인 겁니다. 그 새겨가지고 이 집안의 공헌을 새겨서 그 집안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마땅히 이 고미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승습하게 하라. 관직을 승습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까마귀 머리가 희게 되지 않거나 압록강이 마르지 않으면 승습을 끊지 말라. 이거 끊지 말란 얘기죠. 여기에 악심을 품었었던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까마귀를 하얗게 염색을 시켰거든요. 다행히도. 근데 압록강이 말라야 되는 거죠. 동시에. 압록강이 말라야 돼. 네. 요건 좀 힘드네요. 압록강 말이 이게 그 중국에 비슷한 그 금문철권 그 관련 맹세가 있습니다. 황하가 띠처럼 가늘게 되고 뭐 말머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럼 승습을 끊지 말라라고 해서 자기 그 쭉 이제 잘 먹고 잘 산 거죠. 높은 관직 역임하고. 그래서 이 고자의 그 증조부인 고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구려에서 삼품 위두대왕을 역임했고 우부 고식은 이품 망리지로 홀로 국정과 그 병사일을 도맡았다. 자기 아버지는 최상층이네요. 아버지는 고량인데 망리지면 영계소문이 역임했었던 고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군사령관, 네. 네. 국방부 장관. 그래서 칭찬 한 번씩 해주세요. 예. 자기 아버지 때까지 거의 뭐 최고위직을 쭉 역임을 했어요. 네. 고구려에서 한 300년 이상을 갖다가 대대로 잘 나가던 집안이었죠. 자 그런데 이 고자 부자가 고구려에 있었으면 쭉 잘 먹고 잘 살았겠죠.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당이란 말이에요. 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환경인 겁니다. 1세대 유민 후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구려에서의 그 항복했던 그 공로가 있으니까 대우를 받겠죠. 받지만은 그 후손들은 과연 당나라에서 얼마나 잘 대우를 해줄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당나라 그 경사 수도에만 일하는 그 관리가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시스템이 있잖아요. 승진하는 그 시스템이. 근데 옛날에 그 자기 선조가 고구려에서 항복해 왔으니까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거 아니거든요. 당나라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 유민 그 1세대들은 자기 가문, 자기 후손들이 그 계속해서 그 선대에서 내려온 것처럼 정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고구려 사람이라고 당나라에서는 차별을 하죠. 또 이민족들, 저 유민들 차별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 자기 각격을 갖다가 상승시키는 노력도 필요한데 결혼도 잘 안 해줍니다. 당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과 결혼해봐야 각격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당나라 사회에서 그 가문의 지위 보전, 이 생존을 위해서 아주 처절한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한 방법이 뭐냐? 당나라에서는 그 유일한 길이 번장으로서, 그러니까 오랑캐 장수로서 적극 활동해서 당나라 변경에서 그 군사적인 공적을 세우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한 공적이 되는 겁니다. 싸움장이 되는 거네요. 네, 싸움장이 되는 수밖에 없군요. 근데 제가 이거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시는 저번 시간에 봤던 예시는 좀 잘 나갔잖아요. 거의 묘주명에 있는 거 보면은 좀 잘 나갔던 것 자손대까지 가는데 그 집안도 좀 굴곡이 있어요. 네, 예식진 예구는 백제 멸망에 굉장히 큰 공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뭐 예소사 예인수 이렇게 내려가면서
집안이 이렇게 중간에 좀 그 몰락하는 예, 경우가 있고 힘들죠. 네. 제가 궁금한 건 중국 이때 당시 당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어쨌든 여기에는 급이 있는 사회였으니까 네. 고구려의 어떤 이 유민들이랑 백제 유민들 간의 위계가 있나요? 있어요. 그런 거 어느 네, 정도 고구려 높습니까? 유민이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백제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그거를 같은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고구려 유민들 그 네. 등급이라고 하는 게 네. 물론 그 전에 가문의 지위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고구려 유민이 상대적으로 높다. 네네. 그럼 그 예시는 정말 조금 대단한 복잡한 거네. 면은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 당나라의 군사 원정에 얼마나 협조를 했는가 이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고구려 쪽이 조금 더 대우받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구려가 좀 높았다는 거는 일단 백제 연구자들 중에 뭐 불만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분들 나와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구려 백제만이 아니라 돌궐이나 당나라한테 정복된 다른 지역 주민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비교해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돌궐살 연구자분들 나와주세요. 네. 됩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김호동 선생 오셔야 되나요? 네. 이어서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나라의 그 지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그 당나라가 네. 고구려 옛 지역에 안동도읍이라고 하는 그 도읍을 설치를 하죠. 그 지배를 해야 되는데 당나라는 이제 그 고구려 공략 과정에서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연개소문의 아들 천남생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고요묘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몇십 명이 이제 발견됐던 이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 공략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고 나중에 당나라가 그 669년에 고구려 그 주민들 특히 이제 비협조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을 대거 당나라로 이주시킨 다음에 670년에 안동도읍을 설치를 하고 고려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직접 지배하는데 이 과정에서 안동도읍 중심부에는 당나라 사람들이 일단 지휘 통제를 하죠. 그런데 각 지역에서 다스릴 때는 이 지역의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당파를 또 만들어야겠네요. 네, 고구려 사람들 중에서 네. 이 자기한테 적극 협조했던 세력들 이런 시기가 바로 기회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네. 지방관으로 앉히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예요. 네. 이때 고구려 때 못 살던 사람들이나 고구려 때 이게 뭔가 내가 좀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라고 아쉬움이 남았던 분들 이때가 기회입니다. 누가 올라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지방관으로 앉히게 되는데 뭐 사례가 그 몇십 명이 발견됐죠. 남단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남단덕 씨. 남씨예요. 남단덕. 남단덕 씨.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마미주라고 하는 지역에 나중에 소개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고흠덕. 덕자 돌림 씨인가요, 다들? 네. 이 사람 아들은 고원망. 네. 네. 이름들이 요 고씨도 약간 그 사칭했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그럼? 아니요, 이 사람은 고씨 원래 맞아요. 오리지널 고씨. 네, 이 사람은 고구려 멸망 이전인 증조부 때부터 그 권한주라고 하는 권한성 지역, 지금의 그 개주 지역인데요. 요동반도 지역 내려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권한주 도독을 4대 동안 계속 승계를 해요. 원래 좀 잘 나가는 집안이었군요. 원래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자,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을 원래 그 지역에 앉혀놓는 거예요. 우리 당나라에 협조해라. 알겠습니다. 아주 자, 앉혀주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 안동도부 예하의 각 지역 성에서 고구려 주민들을 다스리는 거죠. 네.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 송료로 당나라 사람들을 또 배치를 합니다. 송료가 뭐는 거예요? 속관.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밑에 부하죠. 밑에 있는 관료. 네.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위아래로 감시하는 거죠. 상급기관이 안동도부 중심에서 그 통제를 하고 각 지역의 밑에는 또 당나라 관리들 들어가서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동도부를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안동도부가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면은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고 일단 670년대하고 80년대에는 그 서쪽에 그 토번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티베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강성했던 기병이 굉장히 강성했던 그 세력이었고. 기병이요? 네, 기병 위주로. 여기 히말라야 아닌가요, 지금? 산악 지역이 주로 있는데 이 사람들 특성이 그 약간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타고 말을 굉장히 잘 타죠.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말은 또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또 다른. 약간 다른. 오. 그리고 이제 북방 몽골 초원에 있던 돌궐. 역시 또 이제 그 유목 기병이 굉장히 강한 이 세력들이 굉장히 강성해져서 당나라가 이 서쪽 북쪽 지역에 굉장히 수세에 몰리던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 지역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안동도가 이래서 조금씩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당나라가 이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들 있죠. 네. 이 당나라한테 충성을 바쳐야만 자기 가문의 지위를 보전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그 서방하고 북방에 배치를 하기 시작해요. 약간 기회를 주는 거군요. 네. 니들 전공 올리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그 당나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당나라가 이 순혈주의가 아니라 이 번장들, 특히 군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나중에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었죠. 당 정도면 세계 제국이라고 봐야 되는군요. 네, 그럼 나중에 수당은 세계 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국제적인 뭐 이런 수식어가 붙죠. 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네요. 수당이 세계 제국이다. 그 역사과부도 보세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봤던 사람입니다. 동로마 제국 그 시기 때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는 어디죠? 이슬람 제국. 이슬람. 그 다음에 수당 제국. 그렇게 이 정도면 이제 세계 제국. 그리고 수당대는 그 서역하고의 교류나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진 시기였기 때문에. 실크로드가 있다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제국이라고. 그 당나라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의 그 장악을 한 적도 있었죠. 거의 식민 지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높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 고선지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때 그 토번과 돌궐을 방비하는데 적극 그 투입이 된 사람들이 천헌성 그 남성의 아들입니다. 사람입니까? 네. 성 이름이 아니고. 네. 천헌성 씨. 사람 이름을 얘기하실 때 옛날 사람들 이야기하실 때 뒤에 시자를 붙여주세요. 옛날에 연개 소문할 때 잠깐 등장했었던 이름이에요. 시자를 한번 좀 붙여주세요. 헷갈립니다. 그 원래 연씨였는데 연씨가 그 당나라 고종 이름이랑 똑같아서 성을 천씨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천남생 그리고 그 아들 천헌성 그 헌성하고 고현이라고 하는 고구려 유민 출신이 있습니다. 고현씨. 네. 그리고 690년대에 고조규. 고조규씨.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이 돼서 고구려 그 유민 출신 주민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병사로 조직을 해요. 네. 원래 군인이 아니었었던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이죠. 끌려온 사람들. 거기서 징집을 해가지고 이때는 뭐 이제 군사가 아쉬우니까요. 동원해서 돌궐 그 방어전을 수행했던 사실들이 확인이 됩니다. 멸치명에도 나오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로 고조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묘지명이 있어요. 이 고구려 멸망 전에 가족을 데리고 당나라로 투항을 합니다. 이분 그래 양심은 있네요. 가족들은 데려가셨네. 네. 근데 반역자는 다 죽이니까요. 고구려자도. 네. 그렇죠. 반역자 굉장히 험하게 나르죠. 네, 그 고구려 그 당소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방망이 있죠.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그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지져요. 지져가지고 죽입니다. 북한이죠, 북한. 아니 북한 불쾌하네요. 요즘 같은 시골에 그런 말은 통일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도 뭐 편집하죠. 그래도 인권 유린 집단인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잘 설득해서 나중에 인민들을 해방시킬 저분 것이냐. 큰일 날 뿐이네. 저분은 나중에 데려가면 안 되겠어요. 저희 지금 답사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고구려 전공자로서 북한 답사를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구려랑 북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고구려는 힘이 센 북한 같은데 내가. 아직까지 팀장이기 때문에 팀장 권한으로 삭제해야 돼요. 일본 같은 북한 아닌가요? 네.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뭐 정건대 시대 반역자에 대한 처단은 중국이나 뭐 고구려나 거의 비슷해요. 네, 죽입니다. 이 고조규 사례를 우리가 봤는데 이 사람이 가족 데리고 당나라 투항한 게 한 40이 좀 넘은 나이였어요. 이때 40 넘었으면 굉장히 고령이시네요. 그렇죠. 당시 평균 수명이 40에서 5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나라에 쭉 살다가 65세 나이에 네, 그 당나라 군공을 세운 거죠. 그동안 토번 그 돌궐 공격하면서 16위 중에 그 최고 지휘권을 장악한 대장군 지위에 올라요. 네. 출세했네요. 네, 굉장히 출세한 건데 이 사람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은퇴시켜줄만 하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695년에 70세가 된 나이에 그 당시에 만주라고 하는 그 이만주. 중국 아니에요. 그 네. 1만 만자입니다. 그 중국 충칭시의 동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그 이제 중국 그 오랑캐 다른 오랑캐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민족을 무찌르러 전장에 갔다가 이겨요. 네, 이기고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힘들어서 죽습니다. 병살. 이거 이때 당시 70세까지 살았으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고령이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나요? 80. 말은 탈 수 있었는가? 70세 먹은 사람을 전장으로 돌린다는 건 정말 이때 좀 남쪽이거든요. 굉장히 그 더운 그 불모의 땅에 갔다가 고생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무리한 출정이 당나라 조정에서 명령을 했으니까 갔겠죠. 갔는데 거절을 할 수 없었는지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당 조정에 대한 어떤 충성심에 반로했다고 우리가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실제로 잘 싸우셨을 수도 있죠, 뭐. 잘 싸우고 뭐 정말 뭐 기운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나이를 고려할 때 당나라 조정이 좀 무리하게 출정을 요구하더라도 이거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뭐 면접 때 뭐 저기 예컨대 24학점을 할 수 있냐 그래도 뭐 제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어요. 모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 그런 학교가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24학점 한다 그랬지?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요거를 보면서 지금 KBS와 송혜 씨의 관계가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그럼 꿀리는 게 있는 겁니까, 송혜 씨? 아니죠. 이거는 모르는 겁니까? 복지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맞아요. 송혜 할아버지는 본인이 하고 싶어. KBS에서 좀 배울 게 있죠. 이 사례를 통해서 이 고령이신 분들이 이렇게 막 돌리시면 안 된다. 아닐 수도 있죠. 뭐 약점이 잡혔다든가. 뭐. 이거는 삭제. 네. 여하간에 유민 출신으로서 이 고조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문의 지위 보존을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겠죠. 네, 아마 그런 그 노력이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70세 고령의 몸으로 가서 노력하고 죽으니까 당나라 조정에서는 또 이 사람 죽을 때 장례를 또 배를 해줍니다. 황제께서 직접 무슨 말을 해주십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만 관료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다 이렇게 황제가 신경 써준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러면은 뭔가 좀 그래도 급이 있었네요. 나는. 네, 황제께서 이 고조규의 죽음을 듣고 요즘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로 깊이 애도하며 사지절 도독, 유역 등 7주 재건사 유주 자살을 추증,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벼슬을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장례에 필요한 물건 300가지, 그리고 곡식 200성을 내리고 나머지 장례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관에서 지급하겠다. 자, 이런 특전을 또 내려줍니다. 국가장이네요. 국가장. 이 정도면 국가장이네요. 뭐 국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국비장. 국비장이죠, 그죠? 네, 국비장. 그러니까 황제가 특별히 신경 써준다라고 하는 건 가문의 엄청난 영광이고 이 사람의 그 가문 지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럼요. 네, 결국 죽을 때까지 당을 위해 헌신해라라고 하는 게 당나라의 그 기본적인 이민족 그 출신, 이민 출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그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70세까지 싸우셨던 요 분, 요 고조규 씨, 맞나요? 고조규 씨 맞죠? 네. 고조규 씨의 자손들은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입지를 다지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기록은 없나요? 네,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쩌리짱으로 돌아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기록이 없다는 건. 그 정도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근데 나중에 이 자손들 묘지명이 또 발견될 수 있어요. 발견되면은 또 되는 거고. 근데 애비만큼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제 느낌도 그랬을 선험적으로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이런 공을 세운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큰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고 기회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겠죠. 줄도 잘 타야 돼요. 여기 뭐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고선지 줄 잘못 타서 갔잖아요. 얘기는 제가 많이 원고 안 보셨죠? 아니 오늘 못 봤죠. 올라오고 그게 아니었으니까. 마지막에 한 시간을 통째로 그분 이야기를. 조용 필름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로 아까 얘기했던 고자 부자. 네, 이 부자도 아주 그 당나라에 크게 헌신하다가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요때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70년대부터 이 서쪽에서 토번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이 만주 지역, 고구려 지역의 군사력을 기울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비가 좀 허술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의 그 저항 세력들, 그 뭐
고현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민 출신들이 말갈, 신라 등하고 연합해서 당나라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670년부터 72년 이런 시기, 이 시기에 그 요하 압록강 그리고 뭐 한반도 서북한 지역, 두만강 일대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 유민들의 저항 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나중에 676년에 이르면은 당나라가 신라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합니다. 아하. 네, 패배하면서 더 이상 한반도에 자기 영향력을 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그 평양적이 있었던 안동 도어부도 그 중심지를 저기 저 요동성, 나중에 그 신성 지역으로 뒤로 물리게 되는 거죠. 점점 서쪽으로 물리게 되는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80년대에는 돌고리 북방에서 내려와서 당나라를 또 위협하고. 지금 당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좀 후달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네, 이때 이제 당나라 전성기가 지났죠. 전성기도 지났고 이 유목 민족들이 계속 강해지면서 저항을 하니까 690년대에는 또 요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란 말갈 세력들이 당나라한테 저항하기 시작해요. 자, 특히 이 거란 세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690년대에 당시 그 안동도부 중심지가 있던 요동 지역을 척적 공략하면서 이 과정에서 고구려 유민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당을 공격하는 양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당의 어떤 그 전성기가 굉장히 짧았네요. 네. 아니, 전성기가 아예 끝났다고 하기보다는 이후에도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시기. 네. 대외적으로 좀 여러 이민족들과 전쟁이 이어지고 해서 좀 약간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게 아예 뭐 국가 자체가 지금 맛이 갔다고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니다. 상황이 쌓인 좀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올라갔다가 내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게 현종 때. 코사인은 아니고 사인.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탄젠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로 치면은 뭐 중국과 미국의 뭐 무역 전쟁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거군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완전 간 것 같은데 다시 못 출갑니까? 비트코인은 희망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이렇게 훅 내려갔다가도 계기 만들어지면 또 훅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거란이 요소 지역 중심으로 그 흥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안동도부 중심지가 여전히 요동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해로를 통해서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이 요소 지역의 거란을 그 공략을 해야 돼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696년하고 697년에 거란 공략을 위해서 이전에 그 고구려 유민 출신 군대를 이끌면서 돌고를 방어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고질 고자 부자를 동원을 합니다. 동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양쪽에서 치겠다는 약간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요소가 좀 막혀 있으니까 해로를 통해서 산동반도에서 출발했겠죠. 통해서 이 고질 고자 부자를 거란의 그 동쪽 지역에는 요동 지역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배후에서 공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구려 출신 장수를 보내면은 그 지역에 옛날에 그 고구려한테 복속해 있던 그 고구려 주민들 말갈 사람들을 군으로 동원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방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니네 그쪽으로 가면은 친한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어떻게 좀 쿵짝 좀 맞춰봐라. 약간 이런. 네, 그렇죠. 인맥, 항맥 뭐 다 형님, 항맥까지. 그래서 동생. 이 고질 고자 부자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이 해로를 통해서 요동 지역으로 파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가 이 요소 지역의 그 거란 토벌을 위해서 대군을 편성해서 치면은 이제 배후에서 도와주는 아마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에요. 지금 봐도. 그렇죠. 그런가요? 이게 지금 요소 지역 상황이 지금 절대 유리하지 않거든요. 당나라 쪽에. 그러면은 그 이러한 그 불리한 정세 속에서 현재 주민들이 그 소수의 그 당나라 군대한테 그 징집을 할 때 잘 따르겠냐 이거죠. 네. 너무 만만하게 봤군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가면은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로 백기를 간 다음에 보면 요동반도 끝에 대련 그런 데 도착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시 또 요양까지 가야 되거든요. 엄청 많아. 갈 길이 좀 멀군요. 네, 갈 길이 되게 멀어요. 요동반도 끝으로 뭐 갈 수도 있고. 근데 건너갈 때는 당연히 요동반도 끝으로 이제 가지만 거기서 바로 상륙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 해안을 따라서 더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요양 쪽에 제일 가까운 지점에서 상륙해서 올라가겠죠. 근데 길이 좀 멀어요, 진짜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그 평양을 치겠다. 북한이 평양을 치겠다 해가지고 저기 저기 함흥이나 저기 뭐 선지 이런 데다가 그 초령 마운틴 부적절한 비유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소수의 정말. 군대를 내려놓고 거기서 북한 주민을 끌어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무리한 그 미션을 받았단 말이죠.
한미 군사훈련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북한 치는 이야기로 비유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비유가 부적절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미션을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고시부자가. 근데 뭐 거부할 수는 없죠. 하라고 하는데 24학 정도 해야 돼요. 군대니까. 까라면 까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갑니다. 가는데 그 옛날 그 이제 고구려 지역 말갈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잘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대를 2,000명도 못 모았어요. 2,000명도 못 모았다. 못 모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근데 그 마미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마미성이 이름 굉장히 귀엽네요. 심양시의 그 동남쪽에 있어요. 엄마성? 유양시의 북동쪽에 있는 봉계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데 맞아요. 고무장갑 메이커 이름이 마미손 아닌가요? 마미손도 있어요. 그거는 마미손. 네네네 이렇게 어쨌든 요 마미성에 딱 있는데 이 수만 명의 거란족하고 그 고구려 유민들이 그 단합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이 포위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묘지명에 의하면 굉장히 잘 싸웠다. 잘 싸웠는데 중과 부적으로 부자가 다 잡힌 거예요. 고자 부자. 고자 부자. 고시부자가. 잡혔는데 묘지명에 의하면은 그 잡히고서도 굉장히 늠름하게 이 반란군들한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다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끝까지 대당 제국의 예치를 강조하다 돌아가셨나 보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네요. 당나사람도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것도 메시지가 들어갔을 수 있어요. 요게 또 미연이 좀 쳤다. 또 왜냐면 이런 건 당연히 이렇게 죽었다고 해야죠. 대조영 드라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역적 같은 놈들을 그 대조영이 최수종 역할이라서 사실은 죽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죽였던 건 부기원이라고 가상의 캐릭터인데 사실 이런 건 진짜 실존했던 일이니까 이거 괜찮은데 진짜로. 뭐가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역사 콘텐츠와서 드라마나 되게 좋은 소재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아니 시기적으로도 대조영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슬픈 얘기예요. 과거 고구려 사람들끼리 지금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를 이번에 드라마가 하나 나오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이병헌. 네, 이병헌 나오는 드라마인데.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 개항 시대. 신미양요. 신미양요 때 미국으로 조선인이 끌려가요. 네. 근데 거기서 미군이 돼서 조선을 치던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아니, 완전 그 팩트가 아닌 거죠. 그냥 픽션. 픽션이에요? 네네, 픽션. 근데 어떻게 그런 설정을 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설정 같지 않은데? 근데 뭐 거기서 국뽕이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났어요. 내일 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 녹음 기준으로 내일 첫 방인데 이게 어떤 그런 민족주의를 깨버리는 전복시키는 드라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조선으로 와서 I love 조선. 전 이병헌 씨가 대한제국 그 의병 1907년 정밀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거는 저희 판호 선생님 모시고 언제 한번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네요. 우리 한번 방송이 어떤 건지 보고 잘하면 우리 방송에서 써먹을 수 있는 소재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두고 보죠. 요거는 이때 그 고질 고자 이 부자가 죽을 때 내용이 묘지명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성은 고립되고 마미성이죠. 지세는 단절되었습니다. 경사는 다하고 화살은 떨어졌다. 이것도 약간 그 음문 맞춘 그건가요? 네, 그렇죠. 이거 멋있는데요. 네. 낮과 밤으로 당해서 포위를 공격해봤지만 사절들은 함몰되었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잡혔지만은 말씀과 얼굴빛은 늠름하였다. 이 표현 좋지 않습니까? 네. 흉악한 위세에 굽히지 않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 고구려 잔당 놈들. 네. 그래서 당나라 연호죠. 만세통천 2년 697년입니다. 5월 23일 마미성에서 죽었으니 나이가 72세였다. 아이고. 네. 아빠가요? 네, 많으시네. 아버지. 이분도 연세가 엄청 많네. 일은 넘어가지고 저게 그 후방에 그 소속 군대 데려가서 이 군대로 징발하는 이게 말이 되는 굉장히 무리한 미션이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산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러면. 네, 이상도 고생했어요. 이분도 고생 많으셨네요. 네, 고생한 매국노예요, 이사죠. 이건 진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이제 일본군의 뭐 군인이나 경찰이 돼서
의병들하거나 독립운동가들이랑 싸우다가 죽은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구도로 보면은 매국노인데. 고생은 많이 고생은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은 아무튼 72입니다. 선생님 이명박 72살이에요. 대통령도 하셨어요. 우리 나이로 넘어가 줍시다. 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역시 또 황제가 신경을 써줍니다. 묘지명에 그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쁘시네요, 황제님은. 이런 재앙과 같은 소식을 급히 전하자. 성상께서 황제죠. 그때 성상은 측천무잖아요. 690년이니까 예, 맞아요. 그죠. 네. 성상께서 옛정에 슬피 울면서 죄를 내어 말하기를 이 고성문, 성문자야 고시부자, 고지의 부자는 충성과 정직함으로 몸을 잃었으니 특별히 사책에 편입시켜라. 역사책에 편입시켜라. 네. 국정교과서에 들어간 겁니까? 네. 또 비단 200단, 쌀과 곡식 200석을 보내. 거기다가 장래에 필요한 바를 아울러 두텁게 풍부하게 공급해라. 라고 하셨다. 마찬가지로 국비장. 네. 여기다가 굉장히 특별한 우대가 있어요. 그 위승경이라고 하는 당대의 문장가가 그 직접 묘지명을 작성해 줍니다. 좀 잘 나가는 문장가였습니다. 당대 그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문장가였죠. 또 가문에 대한 혜택이 상당했던 걸로 보이는데 당나라가 그 이민족 출신 장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죠. 죽으면 절대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이전 전원시기 왕조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으로 높이 우대해주고 비교적 높은 관직들을 수여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차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금방 또 도태돼 버리는 그런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이 이민족 출신 그 유민들도 이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뭘 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뭐 희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는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인이든 혹은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뭔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최근에 제2연평해전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더 이렇게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당나라가 훌륭해 보이네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아닌데. 두 분 얘기 갑자기 굉장히 저는 제 생각에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어디 뭐 다음 총선 준비를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어떤 맥락에서는 이분들이 사실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당나라는 끌려가셔가지고 이른이 넘어서 끌려가신 분들 이야기. 당나라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 사람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죠. 전략이 위해서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는. 한편으로 보면 되게 그런 안 좋은 또 이면도 있는 거죠. 잘 써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제 느낌에 일본 이제 물론 전근대 근대 차이는 있지만은 일본 식민지 권력보다 훨씬 잘 써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치권 같은 거 허용을 안 해주잖아요. 뭐 민의원 같은 것도 안 되고. 안 되죠. 근데 지금 만약에 당제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근대화가 되면 쉽게 말해서 친일파 같은 애들한테 충성한 정도만큼 지금 막 국회의원 같은 걸 시켜주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을 시킨다고 할 수 없죠. 뽑혀야 되는 건데. 밀어주는 거 공천 줍니다. 공천 주는 거죠. 우매한 조선 민중들을 잘 해서. 우매한.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훨씬 잘 써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은 그 뭐 출신 가리지 않고 굉장히 높은 직위 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배워야죠. 그거는 근데 당의 행정 체계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배워야 돼요. 손병준인가 뭔가 그 친일파 그놈이 저기 자작인가 했더라고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야 저렇게 아니 그렇게 나라를 들어바치고 겨우 자작? 그러니까 일본 백자남이거든요. 근데 이후에도 일본이 이 식민지 국민들을 갖다 그 정도 대우 안 해줍니다. 최소한 백자원 줘야지. 방송 이거 잘못 들으면 위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냥 제 생각인데 어쨌든 자기 홈그라운드가 들었고 안 있고도 거기서 있는 게 나아요. 딴 데 가면은 더 처지가 안 좋아져요. 전반적으로. 마무리 급하게.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고질 고자 부자 같은 사람들, 고졸 같은 사람들 일찍 당나라에 항복해가지고 당 조정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
뭐 매국노 취급할 수도 있죠. 지금 뭐 우리 민족국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가문이나 이 사람들의 개별적인 처지를 우리가 뜯어보면은 이 당나라로 항복한 이후에 낯선 사회에 완전히 동떨어졌잖아요. 이 자기 그 인맥에 이런 게 없습니다. 옛날처럼. 다 이제 혼인이나 이런 걸 맺어진 그 강구한 자기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기 그 기반이 되는 그 고향도 없고 네. 그러니까 미래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자기 자신과 이 가문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아주 힘겨운 그 투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필사적으로. 일종의 그 충성 경쟁 같은. 그래서 난생 처음 가보는 저기 사막 막북쪽의 만리장성 너머의 그 북방. 그 타클라만트 사막인가요? 네. 거기다 뭐 서쪽에 티베트 인근의 서방 고원지대. 히말라야 지금 올라가서 지금 일은 넘어서 싸우신 겁니다. 거기다가 거기 산창 싸워서 성공했는데 네. 또 동방적이 급해지니까 수말리 떨어진 동방으로 또 동원되잖아요. 이거는 70세 넘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지금 노역이네요. 이게 무슨 그 우리 뭐 그런 사람도 있죠. 회사에 술상무라고. 네. 막 그 거래처 직원 뭐 모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술상무 얘기해서 좀 이제 이상한데 사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저 차 타고 가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중국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말 타고 세계 속으로. 네, 이거 뭐 70 넘어가지고 가마 타고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이렇게 이 묘지명에 쓰여진 그 고단한 어떤 삶의 기적들을 보면은 물론 묘지명에는 당에 대한 충성과 용기로 도배돼 있죠. 예, 근데 그 글귀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인간적인 고충이랄까, 이 고뇌 같은 거를 읽어내는 것도 우리가 이거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또 다른 어떤 흥미거리랄까요? 눈물이 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요분들은 적극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으셨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네, 팔아먹었다기보다도 성물을 아까 열어주셨다면서요. 근데 일단 나라가 진짜 거의 망조고 생존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도 살아야겠고 가문도 어떻게든 좀 보존을 해야겠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분들을 만약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시 이 사람들이 관직이 있고 뭔가 이렇게 책임져야 한 어떤 지방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갔으면 저 인정할 건데 보통 보니까 가족들만 데려가시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가족들만 데려가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친일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은 뭐 징집 징병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잠깐만. 근데 자기 새끼들은 안 보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다. 행동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래요. 그 고질 고자부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년 이상을 고을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 정도 받아 먹었으면은 죽을 때까지 옥새해야죠. 뭐 이게 이런 위험한 말 어디 나라가 기울어질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 우당 이해영 같이 이렇게 해야죠. 옥새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기 조용히 가만 숨만 쉬고 계셔도 돼요. 사실. 욕은 안 먹어요. 숨만 쉬고 있어도. 그동안 자기네 집안이 나라에서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조를 지키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하죠. 충정공 민영환 선생을 그리면서 난세였으니까요. 오늘 굉장히 민족주의자가 됐다가 그다음에 뭐 탈민족주의자가 됐다가 오늘 굉장히 아니에요. 저는 인간의 그 도리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요 사람들 잠깐 그 보니까 무슨 뭐 도독 오래 하고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가 이 정도로 망해간다라고 느껴지면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근데 그 지방관이라고 하는 게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 부임해 가거든요. 그 딱 자기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면이 있죠. 영주가 아니고 공무원. 근데 아까 전에 그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뭐 이 고음덕. 네.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아마 그 지역에 상당한 또 자기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분 또 아까 가족만 가셨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거죠. 행복해서 지역을 들어서 아마 바쳤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하기 싫죠, 당연히. 원래 살던 원래 농사 짓고 살던 데인데요. 자기는 제대로 살던 데 살고 싶어 하겠죠. 복잡하네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고구려 유민 쪽은 이제 잘 모르는데 제가 논문에서 좀 읽어보고 한 걸 보니까 일단 고구려의 사람들이 당나라로 이제 적을 옮기게 되면은 10년 정도는 세금을 면제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10년간을 일단 굉장히 그 문제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발적 이주한 경우는 그랬어요. 이주한 경우 그랬는데 이게 강제 연행된 경우에는 그랬을지 여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강남 개발할 때 강남이 세금 면제되거든요. 그렇죠. 강남에 이제 사람들 안 가려고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세금을 면제를 해줘. 세상에 강남에 갔는데 세금까지 면제해준단 말이에요. 60년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 꼴을. 그때는 말죽거리 그저기
어디 그 배우지 못한 것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때는 세금 면제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남 지역에. 그리고 제일 그렇게 세금 면제를 파격적으로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 강북의 종로 쪽에 있는 유흥업소들을 금지시켜 버려요. 영업을. 그리고 강남에 유흥업소를 생겨와요? 그렇죠. 되게 대단하다. 강남은 유흥업소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역사가 사람 어쨌든 끌어오야 보니까.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오늘도 마무리 역시 교훈적인 근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시 바라보는 또 이런 건 단순히 이게 민족적인 감정으로만 배신자라고 나눠 찍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명언 퍼레이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이런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아니었나 아닙니까?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에. 네? 아니었나요? 전 나쁜 놈이라고 보는데. 그런가요? 네. 수세에 몰린 금강경. 네, 역사는 산책하듯이 걷는 편안한 학문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 소울 선생님께서 맞아요. 되게 불편해요. 아니 진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겸허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는 되게 불편해지는 거라고. 너희들이든 나든. 진실은 불편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저 이거 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게 그분이 혹시 들으신다면 나오셔서 아니다. 역사는 산책하듯이 걷는 편안한 학문이다. 요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오히려 좀 넓은 관점으로 인간사를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역사는 교훈적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이분들 정말 TV 나가셔야겠네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소울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유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그려지는 유민,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첫머리에 등장하는 사람들, 뭐랄까 그런 어떤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이 또 많이 소개가 되겠죠. 많이만 세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또 역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